안녕하세요. 메디컬 포커스 나다현입니다. 이제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젖먹던 힘까지 공부에 쏟아붓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어깨와 등이 굽은 학생들이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우리 아이가 척추 측만증은 아닐까 고민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메디컬 포커스 함께 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최민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이런 구부정한 자세가 실제로 척추 측만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나요? 원래 척추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2배의 압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허리에는 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다면 척추 측만증을 더 잘 유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리를 꼬고 앉거나 짝다리를 짚고 서 있거나 무거운 가방을 한쪽 어깨로만 메는 경우도 척추 측만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하고 있는 거라 뜨끔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성인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이 척추 측만증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네, 척추 측만증은 청소년기의 유병률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 전체 척추 측만증 환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10년 동안에 척추 측만증 환자가 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남성 청소년보다는 여성 청소년들에서 더 유병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척추를 지지하고 있는 인대나 근육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약하다 보니 그렇다라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이나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이 척추 측만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방 굴곡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 뒤에 서서 환자분께 앞으로 구부리게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쪽 등이 더 튀어오른다거나 척추선이 곱지 않은 경우 척추 측만증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척추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는데요. 엑스레이에서는 측만증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콥스 각도를 재어보게 됩니다. 이 콥스 각도는 척추가 휘어져 있는 각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각도가 10도 이상 진행되어 있을 때를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척추 측만증을 진단하시고 나서 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척추 측만증의 치료는 이 콥스 각도, 즉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구분되게 됩니다. 지금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아이들인데 20도 미만의 경한 어떤 그런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있다면은 6개월 뒤에 추적 관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가 운동이라든지 도수 치료를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콥스 각도가 20도를 넘어선다 하면은 이때부터는 보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40도 이상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술적인 치료를 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운동 치료라든지 자가 운동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들이 제때 진단을 받는 시기를 놓치면 더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측만증을 제때 치료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성인이 되어서 각종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실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도 우리 아이들이 목이라든지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되겠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흉곽의 변형이라든지 그다음에 호흡 문제, 심장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척추측만증을 진단받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허리 건강을 조금 더 지켜줄 수 있는 네. 어떤 예방 운동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바로 교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실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알려주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먼저 한 손을 의자의 반대편을 잡아주고요. 네. 반대편 손을 쭉 뻗습니다. 네, 그래서 옆구리가 쭉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네, 오! 늘려주시는데요. 늘어나요. 이때 척추가 앞으로 구부정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 3회 정도 반복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벌써 시원한데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앉은 키 늘리기입니다. 두 손을 깍지를 끼고 쭉 위로 올린 다음에 나의 앉은 키를 늘린다 느낌으로 척추를 쭉 위로 세워주는 겁니다. 와. 마찬가지로 10초 동안의 유지를 하고 네. 3회 정도 반복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운동은 가슴 스트레칭입니다. 우리 두 손에 의자 뒤쪽을 잡아주고요. 네. 척추를 쭉 늘린 상태에서 가슴까지 활짝 펼쳐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3회 정도 반복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와, 1단계, 2단계, 3단계 이 3번째 운동까지 점점 더 시원해지는 느낌인데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공부하는 중간중간 이거 꼭 따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는 네. 척추를 우리가 잘 서 있게끔 하는데 중요한 근육이 복근과 기립근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운동 이외에도 복근 강화 운동이나 기립근 강화 운동은 어떠한 운동이든 다 척추 측만증에는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알려주신 그 운동 제가 잠깐 해봤더니 너무 시원하거든요. 우리 보고 계시는 학생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도 하늘 한번 올려다보는 여유 가지시고요. 어깨 한번 쫙 펴보는 이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최민지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교수님, 저희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 들려주시러 꼭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